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오늘은 생명윤리에 대한 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명의 소중함이야 한 인간에게 늘 보편적인 가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고통 속에서 이미 사망에 이르렀을 환자를 이제 최근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생명유지장치로 살려놓을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마련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 안락사를 요구하는 환자들도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또 안락사를 둘러싼 찬반 논쟁도 또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어디서부터 생명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 또 인간 복제와 같은 일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논쟁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의 지혜를 묻는 태도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과거의 철학자들은 또 사상가들은 어떻게 생명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생명의 문제는 어떻게 가치 평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된 평가 준거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또 생각되어 볼 수 있을지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이 존중하다는 전제는 깔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면 생명이 언제나 존중받을 만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만은 아닙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모든 대학들에서 고전으로 읽고 있는 또 읽도록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있는 삼국지와 같은 책에서 보면 관우가 자기 동생 의동생 장비를 자랑하면서 나의 동생 장비는 적장의 목을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이 한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건 사실 자랑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의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이는 것이 자랑으로 여겨지는 시대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무조건적 가치로 존중하고 또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적 가치로 존중하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근 민주주의적인 사회적 가치가 자리 잡음에 따라 최근 200년 사이에서 휴머니즘의 가치들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윤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시대적인 산물이고 이 시대의 사고방식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시대마다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은 또 달랐고 또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랐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는 제시문들은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 그 글을 쓴 저자가 어떤 실제 자기의 삶에서의 생명에 대한 선택을 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될 것은 세네카의 제시문인데요. 세네카는 스토아파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세네카는 자유의지가 없는 생명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보편적인 견해인데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생명의 자유의지, 인간 생명의 자유의지가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세네카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또 한 명인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제논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자기 목을 자기 손으로 졸라서 죽는 아주 기이한 죽음을 맞았는데요. 98세가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8세가 돼도 오래 살면서도 굉장히 건강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랑을 걸어서 강의실로 걸어가는 도중에 한 학생이 나와서 선생님 아이들이 많이 기다려요. 빨리 오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가고 있는데 나에게 오라가라 한다. 라고 화를 버럭 낸 이후에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졸라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즉 내 몸이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핀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바로 그 순간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그만큼 그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자유의지는 중요한 문제였고 이는 세네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네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마의 폭군이었던 그 네로의 그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로는 그 원래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천재적이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네로가 그 로마를 불태우면서도 그 아름답다라고 예찬하면서 탐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 그 네로의 천재성의 일면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천재적인 네로를 학습시키고 키워낸 인물이기도 하지만 훗날 네로의 폭정에 반대하다가 결국 네로에 의해서 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사들이 출발했다는 소식을 전원을 듣고 나자 자기 집 대들보에 목을 메어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 구속되는 것, 자유의지를 빼앗기는 것은 죽음만도 못한 상황으로 여겼고 이들에게 자유의지는 생명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제시문을 통해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승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이승에 들어오는 것보다 쉽다. 언제라도 자연이 부과한 임무를 외면하고 자연에게서 받은 선물을 되돌려주는 것이 참으로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자연에게서 받은 선물은 또 자연이 부과한 임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연에게서 받은 선물은 생명일 것이고요. 자연이 부과한 임무는 생명을 그 생명답게 존속시키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되돌려주는 것이 대단히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런데 되돌려주는 것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저 읽어보지요. 주변을 살펴라. 그 어디에서나 고통의 종말이 보인다. 자, 이것은 삶이 고통스러워진다면 삶이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죽음이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고통스러운 삶보다는 죽음이 낫다라는 생각이 여기에는 들어있습니다. 가파른 절벽이 보이는가? 그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죠. 자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죽음이 그의 자유를 완성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삶의 과정만이 삶의 과정에서 자유의지를 모두 빼앗긴 상태보다는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자신의 자유로운 상태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바다, 강, 우물이 보이는가? 그 안에는 자유가 있다. 빠져 죽으란 얘기죠. 작고 구부러진 초라한 나무가 보이는가? 거기에 자유가 달려있다. 목 매달아 죽으란 얘기겠네요. 그대 목, 식도, 심장 그 모두가 예속으로부터 중요합니다. 예속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예속, 즉 자유의지가 억압된 상태에서 지속되는 삶보다는 죽음을 더 가치 있는 인간 행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즉 생명은 자유의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이 너무 고통스러워